실무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일진자동차는 자동차 특장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 및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첫 번째, 다음은 주식회사 일진자동차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번호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주소 입력 시 우편 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 등록을 클릭하고요. 내용을 보고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예. 자, 회사 이름 맞고, 법인도 맞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빨간색 나왔어요. 틀렸죠? 자, 그 다음에 개업일 볼게요. 김일진 맞고, 개업일, 법인 등록번호도 맞고요. 개업일은 여기 밑에 틀렸네요. 계속 고쳐주고. 자, 그 다음 주소. 자, 사업장 주소하고 이제 본점 주소가 나오는데요. 본점의 주소는 맞는데 사업장 주소가 틀렸네요. 보시니까 이렇게. 그러면 위에 거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더블 클릭 하셔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 밑에 그 복사해서 붙여도 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업태, 그 다음에 종목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무서는 화상 맞고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의 계정 과목에 대한 적용을 추가 등록하시오. 자, 계정 과목이 적용 등록 누르고, 자, 831번 이렇게 치시면 가죠. 수수료 비용. 자, 현금 조교에 8번 치고, 자, 그대로 입력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정기분 재무제표 중 아래의 계정 과목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수정 후 잔액이 되도록 적절하게 관련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고치면 된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고치는 순서가 있잖아요. 재손이제. 그래서 이쪽을 먼저 하셔야 돼. 생산부 거부터. 재손이제. 그래서 정기분 원가명세서가 이게 제조원가명세서죠. 클릭. 가스 수도를 찾아가지고요. 자, 수정 후 잔액으로 845만원. 자, 이거 고쳐지면,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바뀌어요. 이걸로 손익계산서에다 옮겨 적어야 되니까 저거 써놓던지 아니면 띄워놓으시고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 제품 매출원가란에 이 금액에다가 여기에다가 방금 봤던 이 금액 54485,000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고, 그러면은 이제 닫아도 되겠죠. 원가명세서는.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로 왔으니까 수도강렬비 수정 후 잔액 275만원으로 고치면 돼요. 이렇게 고쳐줍니다. 내용을 보면 가스 수로 고쳐줬고, 수도강렬비 고쳐졌습니다. 관련 재무제표로 간다는 거는 이제 순서대로 말하는 건데요. 연관되는 재무제표가
재, 손, 이재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전기부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셔가지고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단기순이익과 같아야 되니까 8,376만 5천원 8,376만 5천원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경시 필요가 없죠. 그럼 얘도 이제 변경이 안 되는 거니까 전기분 재무상태표 가시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프로그램에서 2월 이익잉여금이기 때문에 이 금액 두 개 일치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칠 필요 없어요. 맞으니까. 그래서 창을 닫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 추가 입력하시오. 예. 자, 1번. 일반전표 입력을 누르시고. 자, 7월 30일. 자, 제품을 판매하고 주식회사 초코로부터 자, 받은 약소금 500만원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보람은행에 할인하고 할인료 3만원을 차감한 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매각거래로 처리하려.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약소금은요, 여러분 바드럼이 있잖아요. 바드럼. 그 다음에 어음을 매각할 때 자, 만기 이전에 매각하면 할인료가 발생되게 되는데 그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영업의 비용, 이게 비용이죠. 이게 차변에 쓰셔야 돼요. 이거 뗀 나머지가, 이거 차감한 나머지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계좌 입금된 거 먼저 써보면은 497만원이고 그거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차감하고 들어온 거죠. 3만원. 대변에는 이제 매각했으니까 받으러 없애야 되고요. 채권, 채무에 거래처 넣어야 되니까 받으러에다가 거래처 초코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0일 7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납부한 총액은 54만원이며 대변에 현금 53만원 되겠죠. 이 중에 50%는 직원 부담분이고 50%는 회사 부담분이래요. 직원 부담분은 직원 급여 줄 때 우리가 공제하는 거죠. 직원 부담은 직원 급여 줄 때 공제하니까 보험료 공제할 때 예수금 처리하잖아요. 회사 부담분에 대해서는요, 세금과 공과로 이렇게 처리해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공과 처리하실 때 제조 쪽은 제조원가로 처리하셔야 되고 500번대 관리 부문 쪽은요, 예, 판관비로 처리하셔야 돼요. 800번대로. 그래서 세금과 공과가 두 개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면 8월 10일 차변에 직원한테 공제한 거, 직원 부담분 이제 납부하는 거니까 이게 부채잖아요. 부채 감소 납부할 거니까 없애버려야 되니까요. 절반 27만원. 자, 그 다음에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인데 자, 생산부 직원, 제조부문 직원 그러니까 그쪽부터 해야 되니까 제조원가, 세금과 공과 517번에 절반 18만원. 그 다음에 관리부문은 817번 세금과 공과 판매관리비 9만원. 이게 써져 있는 대로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9월 26일 우리은행에서 예치한 정기예금 5천만원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정기예금 이자에 대한 온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대요. 온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 온천징수세액이 나오면 많이 틀리신 분이 있는데요. 온천징수세액은 주는 쪽에서는 예수금 처리해요. 냈다가 납부하는 거니까 예. 자기 거 아니잖아요. 국가 거니까 예. 또 국가는 기관 거잖아요. 예. 근데 받는 쪽에서는요, 그 미리 낸 거예요, 그 세금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는 쪽이죠.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수익이잖아요. 이게 받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천징수세액은 나중에 내지 않을 세금이니까 미리 낸 거라고 해서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저 선납세금을 잘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9월 26일 날짜 치시고, 자, 선납세금부터 먼저 써볼게요. 세금 된 거는 밑에 보여요. 이렇게요. 예. 77,0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제하고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는데 원금 5천에다가 이자는 세금 떼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합쳐야 되거든요. 이자는 이렇게 42만 3천원 실지급액 원금 5천에다 42만 3천원, 예. 전체 이자는 50이었는데 이 세금 이렇게 제하다 보니까 7만 7천원 차감하다 보니까 42만 3천원 된 거죠. 그래서 5천 42만 3천원 이렇게 써주고, 네, 대변에 정기예금 빼버리고요. 5천만 원짜리 받았으니까 자산의 감소, 이자는 이자 수익 처리하셔야 되겠죠. 50 전체 금액을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항상 은행에서 50만 원 이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5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월 26일입니다. 주당 발행 금액 6,00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만주를 발행하였으며, 자, 주식을 발행했다는 말이에요. 주식을 발행하면 여러분 대변에 자본금 써야 되죠. 자본의 증가입니다. 자본금은 액면금액으로 쓰셔야 돼요. 액면금액으로 이렇게. 그래서 만주 곱하기 5,000원, 5천만 원 쓰게 됩니다. 자본금은 액면금액으로 쓴다. 그 다음에 받은 돈은요 발행금액으로 써야 되겠죠. 예,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됐는데 발행금액으로 돈을 받게 되니까 6,000원 곱하기 만주 6천만원 되게 됩니다. 1,000만원 벌었잖아요. 1,000만원 벌면 그 차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주식 발행해서 남은 돈이라고. 근데 주식 발행 초과금 쓸 때 그 전에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면 걔를 먼저, 예, 상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전에 주식을 할인 발행해서 회사가 손해본 금액도 100만원 있어요. 이를 먼저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그 계정이 차변에 있으니까 대변으로 옮기고 이렇게 그러니까 100만원 이거 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은 1,000만원에서 100만원 빼니까 900이 되겠죠.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올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죠. 그럼 우리가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결국에는 얘가 있다면 잉여금이 생긴 거고, 얘가 있다면 회사가 잉여금이 안 생기고 자본 조정, 손해본 금액이 있게 된다는 걸 한눈에 이렇게 파악해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항상 상계에서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볼게요. 10월 26일자에다가 자변에 보통예금부터 쓸게요. 자, 5번입니다. 10월 29일 아주 중고로부터 매입한 원조에 대한 매입운임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재고자산 매입할 때 발생되는 운임은 재고자산 처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차변의 원조로 대변의 현금이죠. 자, 이거는 여러분 출금으로도 가능하네요. 그러면 출금으로 넣으면 더 좋으니까 출금으로 넣을게요.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11월 8일 제조부문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증축공사에서 발생한 인건비 1,500만원 제조 쪽입니다. 제조 쪽 인건비 1,5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였다. 근데 가로를 잘 보세요. 해당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대요. 해당 인건비에 대해 온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것.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과 관계돼서 유형자산 취득하고 나서
그 뒤에 발생되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이 미래 경제적 효益가치가 올라가는 거라면 자산 처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가로 있는 문구가 없다면 저 인건비는 임금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증축공사에서 발생된 그 건물하고 관계되는 걸로 회계 처리해 달라고 그랬으니까요. 지시에 따라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차변의 건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변의 보통예금.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1번 9월 30일 제조 부문이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온상 회복을 위한 수선을 하고 수선비 33만원을 전액 하나카드로 결제하고 다음에 매출 전표를 수취하였다.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그래서 미지급금은 카드 결제하는 계정 과목을 말하는 겁니다. 기계장치의 온상 회복은 단순 능률 회복을 위한 것이므로 수선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를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죠. 자, 징빙은요 이제 카드 전표 받았고, 자 그래서 입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날짜를 보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9월 30일이라고 치시고요. 9월 30일. 자, 그 다음에 카드 전표를 수취했죠. 카드 전표를 수취하면 하단에 매입에 57번 카과, 부가세 공개될 때 57번 과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57번 치시고요. 품목에 수선비를 넣고, 자 카과, 건별, 카과, 효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는 것이므로 33만원을 입력하면 30에 3만원으로 프로그램이 처리합니다. 자, 수선한 곳은 카드 전표에 보시면 나오는데 다 고쳐, 주식회사 다 고쳐라고 되어 있죠. 자, 공급처명에 다 고쳐 넣고, 유형이 카면 중간에 카드사 선택하라고 커서가 이동을 하는데, 카드사는 하나카드를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 처리는요, 전부 현금으로 처리할 거면 1번이고 전부 외상 매입금으로 할 거면 2번. 그러지 않고 유형이 카고 미지급금으로 할 거면 4번 카드. 그 외에는 3번 혼합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4번 카드 선택합니다. 이 기본값 온제로 나오므로 온제로를 수선비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고른 카드사가 미지급금액 거래처에 들어가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카드로 하시는 게 빠릅니다. 그러면 수선비, 제조원가, 해당되는 내용은 제조 부문이 사용하는 기계장치 수선했다고 그랬으니까 520번 수선비 제조원가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10월 11일. 문제 보겠습니다. 아재 자동차로부터 온재료 운반용 화물 자동차를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 중 330만원은 보관 중인 주식회사 삼진의 약소보험을 폐사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자, 세금계산서를 받았고요. 화물차기 때문에 부가세가 공제가 됩니다. 이럴 때 자, 매입에 51번 과세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51번 과세, 여기 51번 과세 보시죠. 자, 부목이 화물자동차를 넣고요.
공급가액 600만원 넣고 아재 자동차 넣고, 자 전자니까 열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할 계정 과목을 잠깐 보시면, 화물 자동차는 차량 운반구고, 그 다음에 보관 중인 약소보험은 받으러음, 그 다음 외상은 화물차를 샀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거든요.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려면 3번 혼합을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3번 혼합하고, 하단에 계정 과목 온재료를 차량 운반구로 바꾸고, 예. 그 다음에 대변에 가지고 있던 어음 받으럼 쓰시고, 거래처 삼진으로 바꾸고요. 주식회사 삼진. 예. 그 다음에 금액 수정하시고, 대변의 외상은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5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재한 엔젤사로부터 수입한 온재료에 대하여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인천세관으로부터 발급받고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자, 10월 15일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이게 전부죠. 예. 재료 사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이제 부가세 공제가 되고요. 이게 수입이기 때문에 하단에 유형에서 55번 수입을 선택합니다. 55번 수입은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 공제 받을 때 선택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수입한 물건 이름을 쓰고요. 예.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에 있는 대로 500 입력하고, 그 다음에 수입은 미국에 있는 엔젤사로부터 수입했지만 세금계산서는 세관이 발행하므로 공급처명에 세관을 입력합니다. 그다음 전자에 열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입과 관련해서 온재료 사오는 것과 온재료 그 받는 것과 세금계산서 받는 날이 다르므로 세금계산서 받는 날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온재료는 일반적으로 입력하는 거고요. 그 뒤에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메인 매출점 입력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받은 거에 대해서는 온재료는 일반적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그 부가세 또 그리고 관세가 있으면 관세만 회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요 3번 혼합을 하셔야 되고, 부가세만 나오는 거 하단에 보시면 알 수 있고, 프로그램이 온재료 안 나오고 있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관세 나오면 관세는 여기서 처리하셔야 돼요. 차변의 온재료로 대변에 보통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4일입니다. 주식회사 삼양안전으로부터 제조 부분에서 사용할 안전용품을 구입하고 아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단 안전용품은 소모품, 자산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할 것.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부가세 공제되는 거고 앞에하고 똑같이 51번 과세로 입력하면 되겠죠. 11월 4일 51번 과세하고 세금계산서 있는 대로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그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안전용품 160, 거래처 넣으시고요. 전자 열을 하고 혼합. 자, 하단에 안전용품은 이제 소모품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소모품으로 처리하고요.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 30, 그러니까 대변에
안전용품이 재고자산이 아니므로 배상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예. 그래서 146만원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월 14일입니다. 11월 14일로 넣고요. 제조 부문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취득원가 5천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4,300만원. 이거 빼기 한번 해보시면 얼마짜리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700만원짜리죠. 장부금액 700 이렇게 됩니다. 이 700만원짜리를 500에 팔았죠. 부가세 별도. 부가세는 이제 부가세 국가한테 내야 될 거니까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700만원짜리 500이 회사가 가져갈 돈이므로 200만원 손해보고 팔았고, 그 200만원의 이름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부가세는 현금 받고 나머지는 인천상사가 발행한 약소보험으로 수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소보험 받은 거는 이제 받으러옴으로 하면 안 되겠죠. 재고자산을 판 게 아니라 기계를 팔았기 때문에 상거래가 아니므로 약소보험은 미수금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합으로 입력을 다 하시면 되겠죠. 지금 입력을 합니다. 자,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므로 매출의 11번 과세. 징빙을 보시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징빙을 보고 하단의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기계장치하고 500. 거래처 인천상사 입력하고요. 예. 전자란에 이어하고 혼합을 합니다. 자, 하단에 분계 보시면 제품 판걸 기본값이 제품 매출로 나오니까 제품 매출을 기계장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회계 처리할 때 유형자산 취득 시에 취득원가를 처분시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할 때 취득원가를 넣어주시고요. 대변에다가 차변에다가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 4,300. 차변에 받은 돈을 써야 되는데 첫 번째 현금 받은 거 50만원, 그 다음에 어음 받은 거는 상거래가 아니므로 미수금. 현금은 이제 부가세 50만원 처리한 거고요. 500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 본 거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마지막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200만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입니다. 자, 11월 22일 매출처인 주식회사 성남의 야유회에 증정할 물품을 미래마트에서 음료수 55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다음은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였다. 여기서 음료수는 이제 우리 회사의 매출처 야유회 간다고 그래서 그거 줄 것이기 때문에 접대비로 처리해야 되겠죠. 접대와 관련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부가세가 공제가 안 되는 것도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신고를 하라고 그랬고요. 그런 경우에 매입에 54번 불공으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54 불공 선택하시고요. 음료수 넣고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면 안 되니까요. 부가세 빼서 50만원 넣고, 부가세 포함해서 넣는 거는 그 과세 영수증 건별 카과 현과 그것만 포함해서 넣으시고, 나머지는 부가세 빼서 입력하셔야 되니까 50만원만 입력하시고요. 공고가액에 음료수 사원 미래마트 넣으시고, 전자의 여,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3번 혼합을 하셔야 되고,
접대비는 매출 차례니까 판매 관리비 접대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 예금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1번 7월 3일 주식회사 한성전자의 부도로 미수금 잔액 1000만원이 해수 불능되어 전액 대손 처리하였으나 확인 결과 주식회사 한성전자의 미수금이 아니라 주식회사 성한전기의 미수금이며 부도 시점에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 100만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자, 이 거래는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을 해야 되는 일반 전표 입력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지문에 부가세라는 말이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그리고 7월 3일을 치시고요. 자, 오류는 언제든지 이렇게 발생이 돼요, 여러분. 거래 자료를 입력하다 보면. 그러한 오류는 결산 전까지 다 수정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그러한 취지로 이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두 개 있죠. 자,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미수금 1000만원에 대한 대손을 전액 대손 처리했는데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전액 비용 처리했죠. 그리고 거래처는 한성전자라고 되어 있고요. 한성전자가 아니라 성한전기라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거래처를 성한전기로 바꿔주시고요. 두 번째 미수금에 대한 대손 비용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 이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대손 충당금이 있다면 충당금을 먼저 가져다 써야 되거든요. 근데 충당금을 먼저 가져다 쓰지 않고 전부 다 전액 비용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수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비용 전부 다 잡으면 안 되고 일단 충당금 100만원 쓰고 전부 다 가져다 써야 되니까 나머지만 비용 잡아야 되니까 얘를 비용을 900만원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바꾸시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가져다 써야 되므로 차변 대손 충당금이 필요하거든요. 상단에 전표 삽입을 눌러서 차변에 대손이라고 쓰면 대손 충당금이 뜨는데 여기에서 미수금의 대손 충당금 121번을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렇게 먼저 넣어줘야 돼요. 이 대손 충당금 차변에 넣기 위해서 상단에 이렇게 전표 삽입 기능을 이용해서 하시면요, 수정할 때 편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 쓰기 싫으면 밑에다가 차변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11월 29일 일시 보유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태평상사의 주식 10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하면서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만원도 취득원가로 회계 처리하였다. 시장성이 있는 주식 일시 보유 목적이라고 그러면 이게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의 수수료는 취득원가로 처리하면 안 되고 이게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수수료 비용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지금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리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수수료 비용으로 바꿀 거고요. 이 수수료 비용은 우리 회사가 이 주식이 우리 회사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은 영업이익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판관비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의 수수료 비용을 찾아보면 984번 있거든요. 그걸로 처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서 그대로 하는 거죠. 얘도 11월 29일 이제 부가세 거래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고 단기 매매증권의 수수료를 포함해서 처리했죠. 그래서 이걸 먼저 바꿔줘야 돼요. 수수료 뺀 100만원으로 바꾸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위에 한 줄을 더 집어넣으면 편하겠죠. 상단에 이럴 때 전표 삽입 버튼을 누르면 한 줄이 삽입돼요. 여기에다가 수수료라고 치시면 수수료가 뜨는데 이거 쓰셔야 돼요. 984번 수수료 비용. 이게 참고가 안 나오는데 얘가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이라는 거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가보시면 900번대가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거 보고 이렇게 이게 영업의 비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바꾸면 자,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결산 문제는 수동을 먼저 입력하고 자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동과 자동으로 구분하는 게 중요하죠. 1번에 기간 경과분 이자 수익 인식하는 거는 수동입니다. 2번에 소모품 정리하는 것도 수동이죠. 3번 대손 충당금 자동입니다. 자동 5개를 좀 여러분이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기말의 재고자산, 그 다음에 감가상각,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대충 이렇게 좀 외우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퇴직급의 충당부채, 대충, 그 다음에 법인세. 이 5개는 자동이고, 자동은 프로그램의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입력을 해서 프로그램이 스스로 자동시키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수동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수동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은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직접 실력 발휘하셔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분 이자 수익을 인식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 올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 정기예금 통장의 금액은 6천만 원이고요. 그 예금 기간이 2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자율은 연 2%고 이자 지급일은 매년 9월 30일 이렇게 1년 될 때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있네요. 그러면 잠깐 보시면 오늘은 이자를 받는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자는 발생했어요. 올해 거. 그래서 올해 거 단기 거라고 그러죠. 단기에 발생된 수익과 비용은 단기에 수익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일단은 올해 수익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자 수익 이렇게 잡아줘야 되고 올해 거 이자 수익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처리하는 거고 받는 날은 아직 아니어서 받지는 못했죠. 이럴 때 쓰는 계정이 미수 수익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 외우셔야 돼요. 돈은 이제 계산해 보면 되는데요. 600만 원 곱하기 1년치 이자가 2%죠. 2%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단기분 이자 계산하는 거고요. 단기 거 계산하기 위해서 이자율이 연 이자율이니까 2% 하면 1년 분이잖아요. 그래서 1년이 12개월인데 단기분 거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되겠죠. 10월 1일 날 통장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3개월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기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600만원, 6천만원 곱하기 2% 곱하기 3 나누기 12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이자가 나오는데요. 30만원이 나게 돼요. 30 이렇게. 자, 이걸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미수 수익 30 대변의 이자 수익 30 이렇게 됩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10월 5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50만원을 구입했대요. 그리고 전부 자산으로 처리했다. 결산 현재 사용액은 35만원이다. 자, 그러면 35만원치는 썼으니까 비용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비 이렇게 해서 비용 처리 잡아줘야 되고요. 쓴 만큼은 자산에서 빼야 되겠죠. 전부 소모품 잡은 거에서 35만원치는 썼으니까 35만원치를 차감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차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소모품비 35만원, 대변의 소모품 35만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창을 닫고 자동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의 1%에 대하여 대손이 예상된다. 외상매출금만 1% 받을 수 없을 걸로 예상된다는 말입니다. 보충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대손충당금 설정에 필요한 정보는 관련 데이터를 조회하여 사용할 것. 우리는 이게 조회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조회해서 계산해 가지고 회계 처리까지 해주므로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려면
자,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을 클릭합니다. 날짜는 1월부터 12월이 돼야 되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대손상각을 찾아서 외상매출금 이 자리에다가 그 보충할 금액을 넣어주면 돼요. 상단에 대손상각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외상매출금만 설정한다고 그랬고, 기본값 대손율이 1%고요. 1%가 아닐 때는 수정을 하는데 현재 1%니까 수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다 해소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 안 만든다는 거거든요. 안 만드는 거 지워줘야 돼요. 지우실 때 그 금액란에다 0 또는 스페이스바 하고, 스페이스바 키보드에 긴 거 있죠? 그거 누르고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0이나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그러면 다 지워졌죠? 이거 하나만 남겼어요. 그 금액은 125만 1,560원이고 계산은 외상매출금 12월 30일 현재 이 잔액에다가 곱하기 1% 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잔액 12만 3,500원을 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회해서 하라는 건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조회돼서 뜨고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결산 반영 버튼을 누르면 외상매출금 이 자리에 들어가고요. 이거 회계 처리 시켜야 되니까 자동으로 상단에 전표 추가 이렇게 눌러주면, 그리고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 추가하겠습니까? 그럼 예 해주시면 됩니다. 메뉴에 자동 결산 분계 완료 나옵니다. 이거 보시고 창을 닫으시면 돼요. 마지막 6번 장부조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시험 보실 때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이렇게 띄워놓고 하기 때문에 거기 수업용 프로그램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버튼이 있고요. 그 버튼 눌러서 거기다 답을 넣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학습할 때는 정답을 시험지에다 직접 쓰시고 정답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4월부터 6월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물어보고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 얼마인가 공급가액 이렇게 물어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세에서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도 계속 볼게요.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1월부터 3월과 확정신고기간 4월부터 6월에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매수의 차이는 얼마인가. 세금계산서 이렇게 매수에 대해서 물어보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서 조회하시면 제일 빠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시면 됩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매출 쪽에 각각 날짜별로 조회해서 보시면 되겠죠. 3번 4월 중, 4월 중은 4월 한 달을 말하고요.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의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정별 원장은 현금이 아닌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을 때 보는 장부죠. 세 개를 연속으로 조회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가가치 메뉴 누르시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신고서 뜨면 지시에 따라서 첫 번째 거 4월부터 6월까지 칠게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고요. 금액, 공급가액, 금액란을 보면 되거든요. 30만원이라는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 창을 닫고요. 창 닫으실 때 저장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아니요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클릭합니다. 자, 창이 뜨면요. 첫 번째, 일기 예정, 매출세금계산서 매수 확인하고요. 두 번째, 일기 확정에 매출세금계산서 매수를 각각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가지고 차이 쓰면 되겠죠. 답이 음수인 경우에도 양수를 입력할 거, 이 말은 보통 차이 딱 물어보면 양수로 당연히 말해야 되는데 가끔씩 작은 금액에서 큰 금액 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음수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까 봐서 이렇게 한 번 더 가로에 지시사항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차이 물어보면 양수로 쓰셔야 되는 건데, 예. 만약에 대비해서 출제자가 저렇게 써놓은 거죠. 그럼 1월부터 예, 3월 치고 예, 정기신고 엔터. 예, 처음에 매출 탭에 되어 있거든요. 기본값이 매출에서 아래 내려가서 전체 데이터를 보세요. 전체 데이터 보시면 이렇게 전체 매수 나오거든요. 이렇게 예, 33매 이렇게 나와요. 그 내용은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예. 그럼 첫 번째는 이제 매출 세금 계산서 예, 33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 확인해 볼게요. 4월부터 6월을 치면 되겠죠. 똑같이 보시면 두 번째는 36매가 보이죠. 그러면 36매에서 33매를 빼면 되니까 3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답은 네, 3매가 되겠죠. 매수의 차이 3, 네, 3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창을 닫고 회계관리에 장부관리에 예, 계정별 문장에 갑니다. 가셔서 4월 중 그랬으니까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외상 매출금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쳐주면 외상 매출금 내역이 자세히 나오죠. 지시에 따라서 해수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외상 매출금의 채권이므로 외상 매출금이 발생하면 차변, 해수하면 대변에 써야 되겠죠. 그 대변 쪽에 이 금액 올계 부분을 쓰면 되겠는데요. 올계로 확인해 보면 네, 4천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4천만 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